예,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애널리스트 주간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크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채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주간 매크로 시황을 말씀드리자면 경제 지표는 조금 한산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대기 있는 한 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무게감은 크지 않는 경제 지표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벤트성으로 관심도는 다소 떨어질 듯 한데요. 옐런과 같은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탠스를 보일지가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최근에 금리를 올렸던 영국의 BOE, 카니 총재, 또한 BOJ 구로다 총재의 연설도 더해졌다는 점이 단기간에는 조금 이벤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을 중심으로 향후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좀 높아져 있다는 측면에서 큰 어느 정도 굴곡을 형성할 만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선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FOMC로 주목될 것 같습니다. 시선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산업 생산과 이 속도를 조율할 물가가 매크로 지표 쪽에서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산업 생산 호전 시 12월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지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ISM 제조업 지수의 호조 및 건설 관련 지표들이 반등함으로써 최근에 한 전월비 한 0.5%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딘 임금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자동화 등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낮은 물가가 이어진다는 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파른 금리 인상보다는 순차적이고 안전하고 완만한 센티에는 우호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하나의 이유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영향이 좀 반감함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더해질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점은 주시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12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항이고요. 견조한 경제 지표, 즉 생산산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연준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려가 아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 지명 등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의 부담은 어느 정도 경감되면서 센티에는 좀 긍정적인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채권 시장은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단기 쪽 금리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국고 10년 쪽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통한채 6개월짜리 채권 금리가 5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국고 10년 금리도 4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5년은 국토부의 벤치마크가 5년 구간이 확대된다는 루머가 확산이 되면서 5년 쪽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5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만기별 금리 추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연말에 금리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 레벨이 다시 낮아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작년 말에도 동일하게 관찰이 됐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까지 금리가 상승을 하면 그만큼의 상승폭이 늘 다시 하락을 하면서 재차 저점을 낮추는 모습들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작년부터는 금리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 반락을 하더라도 예전의 저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됐기 때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연말에 금리가 상당히 올랐던 부분도 결국에는 10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적어도 내년까지 미니멈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대가 한 번의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춰지는 것이 아닌 이상 저점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고 완만하게 금리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2005년과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단기 쪽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 흐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리 상승은 실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통한 6개월짜리 금리가 1.5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채권 금리가 내년까지 2번 정도 인상을 반영한다고 하면 지금 레벨에서 한 17bp 정도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레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금리 추가 상승 압력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페드와 ECB와 BOJ 총재 연설이 대기했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BOJ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년 JGB 금리를 0%로 타겟팅해서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 10년 쪽의 타겟팅 금리를 5년 쪽으로 낮추거나 지금 10년 쪽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단을 열어두는 이러한 방안들이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일단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을 무리해서 계속 가져가야 할 필요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ECB와 BOJ에서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이번에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12월 금리 인상은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도 2018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잡아낼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옐런 의장의 연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의장에서 마무리를 한 이후에 연준 이사직으로라도 남아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채권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크로랑 채권 주간 전략 말씀드렸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 의미 있는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